내가 그러면 이 세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근데 그 과정에 돈이 필요해? 그럼 돈을 벌어야겠죠.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이 걸리니까 뭔가 행동해야 될 것이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야 될 것이고, 나는 변화하는가? 저는 저거에 대해서 누구나 다 그런 같은 고민을 할 건데, 변화하는가? 뭘 알아야 변화를 하죠? 하여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이라는 거는 세상에 기여하는 무엇인가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저 두 번째 거가 저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조차 몰랐다. 제가 박사 공부를 하는데 한인 교수님이 계속 혼내시고 태자를 너무 서운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훌륭하신 분이니까 제가 잘했던 거는 그러면 인내하고 끝까지 해보려고 노력했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교수님이 잘 가르치는 그 박사를 가지면서 딱 갑자기 제가 드는 생각이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모르는 게 너무 많았구나. 심지어는 내가 모르는 것조차도 몰랐구나. 유튜브인가? 체인지 그라운드라는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에 저런 얘기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이게 정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진짜 바보다. 나는 바보다. 그냥 내가 바보라는 거 그 자체만 아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박사 공부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나 정말 바보구나.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많이 다시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보면 어떤 분들은 내가 한 분야의 전문가야. 나 정말 개발 잘해. 혹은 물건 잘 팔아. 오만해져요, 사람들이. 제가 생각해보면 20억 날리기 전에 그때 돈 좀 벌었을 때 제가 저랬어요. 근데 결국 내가 모른다는 것조차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거가 아닌가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공부라고 써놓은 건 뭐냐면 사람들이 학위 과정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사를 받는 게 예를 들어 사회에 이렇게 좀 진출하기 편하고 혹은 뭐 타이틀이 좋고 연봉 좋고 이렇게 혹은 뭐 교수님이 되고 뭐 이런 물론 그것도 맞는데요.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신 분들이에요. 그냥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런 걸 아는 분들이에요. 그런 공부를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교수님들은 너무 훌륭하세요.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니까 이분들은 공부를 통해서 논문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 지도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도 논문 써보니까 이거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안 게 저거예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조차 몰라. 저거 하나 알려고 그 공부하는 거가 아니었나. 물론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건 다를 것인데 저는 적어도 저거를 배운 것 같아요. 박사 공부를 하면서. 그런데 저거 하나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저는 학자로서의 길을 걷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을 하고 그쪽에 이제 적용을 하니 성과가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쇼파사랑에서는 2017년도 11월 17일 창업을 해서 상암동에 누리꿈스퀘어라고 예비 창업자들 들어갔거든요. 혼자 앉아서 책상 하나 딱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PT에서 이제 처음에 6층에 있다가 9층에 3명 앉는 방을 받아갖고 또 PT에서 6명 앉는 방을 가고 그 다음에는 12명 앉는 방하고 지금은 50명 앉는 방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저 때 배웠던 저거 때문에 저거 덕에 그렇게 발전을 할 수 있었다. 저런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물론 저 과정에까지 가기에는 제가 아프기도 하고 막 망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저를 공부하게끔 했고 그래서 지금 성과를 어느 정도 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성과를 냈냐? 사고 나고 나서 제가 무엇을 할 거 고민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딱 두 가지. 제가 사고를 당했으니까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업이 시로코라는 회사로 뭐 안전과 교통 안전 관련된 거 그런 IoT 장비도 만들고 했거든요. 지금 스파스라고 하는 회사는 메디컬이에요. 건강과 관련된 거. 근데 이제 건강과 관련된 거가 뭐 코로나 시대하고 뭐 AI 시대하고 이렇게 같이 엮이면서 제가 거기 딱 올라탔거든요. 회사가 지금 투자도 받았고 올 연말 또 투자가 들어오고 내년에 이제 상장이 지금 뭐 예정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오기까지 사실 제가 갑자기 뭐 이 시대에 맞춰서 뭐 얼떨결에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딱 된 게 아니라 저 앞에 저 수많은 과정이 있어서 그 결과로 이제 이 흐름에 제가 탈 수 있었던 거다라는 거. 근데 그 과정에 제가 사회에 기여하고 세상에 기여하는 거 기여가 뭡니까? 다 사람을 이용하는 거다라는 거.
다 사람과 관련된 거예요. 사업의 목적도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사업을 만들고 일으키는 것도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그 사람으로부터 기회가 오고요. 모든 게 다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늘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사람에는 사람이 결과일 수도 있고 시작일 수도 있고 사람이 중간에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제 회사 슈파스가 성장한 이 안의 내용 보면 거의 다 드라마예요. 있을 수 없는 일로 계속 성장했어요. 다 근데 그게 다 사람을 위해서 됐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 이양 사업하는 거 크게 해야죠. 이양한 거 뭐 한국에서만 합니까? 이양한 거 전 세계를 상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IBM, 마이크로소프트, 델, 레노버 다닐 때 IBM 예를 들면 한국 평균 매출액이 1조 원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전 세계 글로벌 IBM 매출 100조. 근데 그게 다 왜 대충 다 유사해요. 한국은 100분의 1 시장이에요. 그러면 100분의 1 시장에 똑같이 일하고 100분의 1 먹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아까 제가 충분히 얘기했죠. 저 영어 못하잖아요. 영어 잘하고 못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지, 자기의 생각. 우리 회사에 토론토 대학교, 스탠포드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이런 분 서울대학교 영어 진짜 잘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저 대신 영어 해줘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의 생각과 의지인 거예요. 이왕할 거면 해외에 나가서 해라. 해외에 나가서. 저 캐나다 회사 있잖아요. 내년에 미국, 일본 또 세우는데 지금은 회사가 메디컬 AI로 시작해서 내년 이제 코스닥 한 3년 뭐 정도 후에 나스닥 가려고 지금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는 캐나다에 회사가 있고요 또 그리고 저 바티칸 써놨는데 되게 특이한 거죠. 이건 굉장히 전략적인 것이기도 하고 제가 메디컬 AI를 하면서 가톨릭대학교의 의료진들 그리고 신부님들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제가 이거 만들어서 AI 소프트웨어 만들어서 전 세계 기부할게요. 그러니까 교황님 만나게 해주세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던졌거든요. 제가 말을. 지금 어떨까요? 제가 교황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 이왕 제가 만든 거 전 세계 적어도 가톨릭대학교 병원이 전 세계 5,500개 있거든요. 5,500개는 내가 무료로 줄게 기증할. 근데 이제 가톨릭대학 병원이 반포에 있는 그 성모병원 그렇게 큰 것도 있지만 여의도 성모병원 그 무료 한 5,000개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제가 기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실제 제가 현재 한국에도 2억 정도 기부를 했거든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왕 생각한 거 널리 전 세계로 뻗어나가자. 한국인만 혜택 보게 하지 말고요. 전 세계인 혜택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잠시 또 Q&A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인생에서 저희가 성장할 때는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또 멘토가 있으시죠. 분명히 성장하기에 도움을 주신 또 우리 멘토 교수님이시다고 하는데 백이태 교수님도 잠깐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영환 대표랑 이렇게 한 12년 같이 왔는데 그때까지 제일 제가 같이 보면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팠어요. 많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고 죽었다가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표가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창업을 하는 목표가 다른 걸로 딱 정해졌어요. 옛날에는 진짜 돈이었어요. 저 지금 그때 몸이 안 좋을 때 목표가 뭐였냐면 우리 새끼들을 나 죽기 전에 니네 돈 50억만 벌고 죽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언제 돈 벌으려고 그래요. 우리 아빠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내 목표가 100억, 200억이 내가 목표야. 이 대표의 목표가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왜 내가 이 창업을 왜 하는 거냐. 그다음에 아까 말한 그 다음 수단 같은 경우는 우리 멘토 같은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방금 말한 과제라든지 이거는 수단이에요, 수단. 취미생활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슈퍼맨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거. 주변에 김영환 대표가 제일 잘했던 게 뭐냐면 이 학교 들어와서 30명 가까이 학생들이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왔겠어요? 자기 와이프, 친구, 형, 그다음에 동료, 선배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회사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뭐 했냐면 석사과정 만들어 놓고 박사과정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 사람들을 사업에 할 때 다 그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어떻게 스케일업 시킨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뭐 그 얘기 정도만 하고 아까 말씀드린 창업은요. 준비 없는 창업은 어디로 가요? 저기 서울대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준비를 항상 그래도 열심히 준비를 많이 해야 결국은 창업을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어떤 의료기기를 만드시는지 좀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혹시 아마 뭐 TV 같은 거 보시면 그 환자 누워 있는데 옆에 기계 있잖아요. 뭐 혈압 맥박 재는 그 이제 환자 감시 모니터라고 페이션트 모니터라고 합니다. 그 장비를 만드는데 당연히 그것만 만드는 건 아니겠죠. 사실 환자 감시 장치의 문제가 뭐냐면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는 생체 신호를 체크만 해줘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장비를 다는 이유는 환자가 쇼크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그걸 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그 장비는 쇼크가 오는지를 알려주는 건 아니고 쇼크 오는 건 의사가 판단을 하는데, 제가 만든 거는 그 쇼크를 예측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환자 감시 모니터 안에 저희 소프트웨어 탑재를 해서 이 환자가 예를 들어 뭐 3시간 후에 쇼크 올 확률이 몇 프로 이런 걸 해주는 거죠. 사실 그런 의료기기는 현재는 없는데 그거를 만들어서 현재 FDA에 그 승인이 들어가는 상태고요.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뭐 하드웨어까지 지금 다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에 기여하겠다는 인생의 전환점을 만난 것이 부럽고 또 사명으로 승화한 것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가치관은 저마다 경험이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런 전환점을 만나지는 못한다는데요. 보통 사람이 돈이나 명예가 아닌 세상에 대한 기여보다 포커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되게 어렵죠. 이게 저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뭐 사업이 망했고 그 다음에 몸이 다쳤고 사실 이제 살면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사실 그럴 때에 이런 동기부여가 돼서 기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근데 또 웃긴 게 그 순간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처럼 파지티브한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네거티브하게 가거든요. 이거 운명인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무슨 답이 없어서 그냥 평이한 삶에서는 저렇게 기여할 수 있는 삶을 생각하기에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분은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고요. 그래도 살면서 누구나 한번 어려운 굴곡점이 있잖아요. 그때 굉장히 생각을 좀 파지티브한 생각을 가지면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고 혹은 책들 보아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그런 좀 어려운 상황 때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참고로 제가 손정희 책을 옛날에 봤는데요. 손정희가 간염에 걸려서 시한부 3년간 갔다고 하는데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물론 손정희가 워낙 뛰어난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 어려운 그 시기에 자기 죽기 전까지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해서 하루에 책을 10몇 권 읽었다고 했고 3년 동안 무지막지하게 읽었어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 그때 소프트뱅크의 모든 비즈니스 전략을 다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계기를 자기한테 포지티브하게 승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질문 급초기 스타트업 하실 때 팀 빌딩을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스타트업 관련해서. 네. 네. 사실 이제 백일태 교수님이 이때 엄청난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사실 적어도 스타트업과 정부 과제와 관련해서는 백일태 교수님 최고입니다. 예. 사실 백일태 교수님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때 이제 처음에 저는 사실 아까 제 이력에 보시면 다 세일즈 기반 비즈니스 쪽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뭔가를 할 때 처음에 뭔가 제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자를 데려오고 제품을 만들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교수님이 정부 과제라는 것도 알려주시고 그걸 통해서 사람도 물론 이제 많이 대우를 못 해줘가지고 그런데 바로바로 나가긴 했지만 팀빌딩에 있어서 저는 핵심은 일단은 팔 수 있는 물건을 만들 사람, 그러니까 개발자는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팔로 살아가야 돼요. 팔로. 그게 핵심이지 않고 사실 너무 뻔한 거긴 한데 중요한 건 하여간 팔로와 기술자 한 명은 있어야 된다. 저는 영업이었으니까 파는 건 어떻게 했지만 뭐 만들 사람 한 명 있어야 돼. 아무리 허접한 거라도. 그래서 그때 교수님은 정말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네. 질문이 더 추가
추가로 없으시면은 네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보시면서 많은 또 메시지와 또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 무엇보다 인생에서 참 사업이든 인생이든 또 성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또 멘토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했고요. 좋은 멘토를 만났을 때 또 지금 대표님이 다른 분들을 이렇게 또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회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삶의 또 그런 혜택을 받는 모습 보면서 또 감동과 또 좋은 메시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엑스포 이렇게 마치는데요. 2달 뒤에 또 저희 7월 말에 또 행사가 한번 또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또 강연을 수고해주신 우리 대표님과 또 교수님께 박수로 하면서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